이번에는 이제 다인자 유전을 볼 건데, 이제 다인자 유전도 독립이 있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푸는 방법이 살짝 달라서 일단 우리는 독립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독립일 때를 보게 되면, 자, 일단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하는데 여러 쌍의 유전자가 과대를 할 때를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표현형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대문자를 갖고 있냐, 또 하나 갖고 있냐, 두 개 갖고 있냐, 세 개 갖고 있냐, 이 개수에 따라서 형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각각의 대문자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문자의 개수가 3개로 같죠. 그래서 얘네들은 형질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네가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또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몇인지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합을 사용을 하는데, 2의 n승분의 ncr이라는 이제 공식을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n은 대문자, 소문자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수를 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r은 우리가 표현형이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대문자 수를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습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보면, 자, 일단 세 개 다 이형 접합자인 아버지와 이형 접합자인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자손의 표현형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n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n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우리가 알파벳이 총 6개가 들어가죠. 그 6개 중에 이형 접합자인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 자리에, 이 6개의 자리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는 모두 이형 접합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모두 대문자와 소문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은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표현형의 종류수는 n 플러스 1이니까 총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하나도 안 가졌을 때, 그리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까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총 표현형의 가지수는 7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식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과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은, 지금 이 사람은 대문자를 총 3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대문자 수가 3개가 돼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식을 쓰면 2의 n승분의 ncr이라고 쓰고, n은 6이고 r이 3이니까 2의 6승분의 6c3이 됩니다. 그럼 얘는 64분의 20이 되니까 얘는 16분의 5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1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를 통해서 또 연습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표현형이 다르죠. 아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표현형이 달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똑같이 6개의 알파벳이 필요하고, A를 보면 지금 A는 둘 다 이형이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B를 봤을 때는 어머니가 라지 B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대문자 B가 하나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를 봤을 때는 어머니가 스몰 d를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자리는 스몰 d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 d가 들어올 수도 있고 소문자 d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n이 6이 아니라 4가 됩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가능한 자손의 표현형의 종류수는 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총 5가지가 될 거고, 자, 이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얘는 지금 대문자가 2개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대문자의 수는 1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대문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무조건 라지 B를 하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대문자 수는
한 개가 됩니다. 그럼 아까 썼던 공식을 그대로 쓰면 2의 n승분의 ncr이 되고 2의 4승분의 4c 1이 되니까 얘는 16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도 다시 해보면 총 6개의 자리에 지금 얘는 스몰 a가 2개고 얘는 이형 접합자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스몰 a가 하나 들어오니까 하나 써주고 여기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b를 보게 되면 둘 다 이형 접합자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가 모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d를 보면 얘는 이형 접합자고 얘는 스몰 d밖에 없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스몰 d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이제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n은 4가 되겠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표현의 종류 수는 n 플러스 1이니까 5가지가 될 테고 이 사람이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얘는 지금 대문자를 3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대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문자의 수는 3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쓰면 이라고 쓰면 되고 2의 4승분의 4c3 그래서 얘는 16분의 4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로 표현형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D와 EA에 결정된다. 얘는 지금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두 쌍의 이제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하니까 아 얘는 다인자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이 되고 P의 체세포와 Q의 체세포가 있고 기억은 라지 E와 스몰 E 중 하나래요. 그리고 A가 태어날 때 이 사람과 표현형이 같은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기억이 대문자 2라면 P는 이런 유전자의 형을 가지고 있을 거고 Q는 이런 유전자 형을 가지고 있겠죠. 이때 이제 구하게 되면 4개의 알파벳이 필요하고 우리가 D를 봤을 때는 엄마가 라지 D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라지 D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대문자도 들어올 수 있고 소문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2를 봤을 때는 P가 대문자 2를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자리는 대문자 2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n이 2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랑 표현형이 똑같아야 되니까 r은 0이죠. 왜냐면 얘가 대문자가 2개고 이미 우리는 대문자를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대문자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2의 n승분의 ncr을 하면 2의 2승분의 2c 0이 될 거고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이제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되니까 4분의 1이니까 기억은 우리가 2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스몰 2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기억이 스몰 2라면 P는 둘 다 이형 접합이 될 거고 Q는 스몰 2가 되겠죠. 이때는 똑같이 4자리가 필요하고 일단 얘가 대문자 D를 2개 가지고 있으니까 D가 하나 들어갈 거고 얘가 소문자 2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소문자 2가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n이 2고 이때는 지금 우리가 대문자를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문자의 수는 그렇죠 1이 됩니다. 얘도 똑같이 해주게 되면 2의 2승분의 2c 1이 될 거고 얘는 지금 4분의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는 기억은 라지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가는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맞죠? 하나의 형질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으니까 다인자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은 라지 2다. 우리가 여기서 구했으니까 맞고. 자, A의 가의 표현형이 P와 같은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얘가 이 P랑 같으려면
대문자가 3개죠. 근데 우리가 이미 대문자를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R이 1이 됩니다. 똑같이 N은 2고 R이 1이니까 2의 2승분의 2C 1이 될 거고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자, 얘는 이제 기억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와 A와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럼 얘는 다인자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표현형은 이제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니은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EFG가 있대요. 우리 이런 거를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했고, 그걸 또 뭐라고 했냐면 복대립 유전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혈액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EFG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성인지 열성인지, 어떤 게 우성인지 어떤 게 열성인지 안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 지문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A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20가지가 나온대요. 우리가 20가지가 나오려면 1 곱하기 20이 될 수도 있고 2 곱하기 10이 될 수도 있고 4 곱하기 5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각각의 표현형이 20가지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10가지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고 하나는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일단 가는 A와 B에 대해서 이형접합자고 E와 F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마찬가지로 이형접합자고 E랑 G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에 대한 형질을 보게 되면 기억에 대한 거니까 A랑 B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총 4가지의 자리가 알파벳이 필요를 하고, 이 중 얘네는 둘 다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그렇고 4개의 자리가 모두 대문자 소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때는 n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이 4니까 표현형의 가지수는 n 플러스 1인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의 표현형이 5가지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의 표현형의 가지수는 당연히 4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EF와 EG의 조합을 보게 되면 E의 동형접합이 1가지, 그리고 EF 1가지, EG 1가지, 그리고 FG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네 표현형이 4가지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표현형이 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E의 표현형을 가질 거고, 얘는 지금 E랑은 다른 표현형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F의 표현형을 갖고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표현형이니까 G가 될 거고, 얘는 FG의 표현형을 가져야 얘네가 4가지의 표현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기억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맞죠? 그리고 유전자형이 EF인 사람과 FG인 사람은 표현형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5가지니까 얘는 무조건 4가지의 표현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4가지의 표현형이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표현형은 달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기억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기억이 똑같을 확률은, 지금 P는 얘는 대문자를 2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R이 2가 되고 N은 우리가 4라고 구했으니까 2의 N승분의 NCR은 2의 4승분의 4C2가 될 거고, 얘는 16분의 3이 아니라 6이 되겠죠. 그럼 얘는 8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똑같은 확률은, 얘가 지금 EF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4개 중에 EF의 확률은 하나밖에 없죠.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일 확률과 니은일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 3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인자 유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독립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연관위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독립일 때만을 가정을 해서 문제를 낼 거고요. 연관인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